이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시험이든 다 공통입니다. 자격증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공무원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대학 입시가 될 수도 있고요. 변호사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합부를 결정짓는 요소는 이 딱 세 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인문, 사회, 철학, 심리, 세계사, 청년, 실업, 노인, 빈곤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올바른 시선과 비판적 사고 날카로운 통찰과 창조적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철PD 종합 편성입니다. 채팅방이나 각종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그리고 인터넷 글들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디가 좋냐, 어떤 아카데미가 선생이 잘 가르치냐, 그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사실 합격 불합격을 결정짓는 어떤 세 가지 요소 중에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시험이든 다 공통입니다. 자격증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공무원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대학 입시가 될 수도 있고요, 변호사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합부를 결정짓는 요소는 이 딱 세 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가 이 얘기 진짜 안 하려고 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선생이 누구냐, 이 합부를 결정짓는 요소 중에 이거는 한 5% 정도 차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 경우에 이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저는 다산에듀 아카데미 이 최종인 원장 선생님한테 이 강의를 들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추천을 하지만 이분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강의가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선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건데, 제가 만약에 이 선생이 아닌 다른 선생을 선택했다라면은 이 시험에서 떨어졌을까요? 또는 내가 어떤 시험에서 3연패든 4연패를 하고 있는데 선생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떨어진 실력이 갑자기 올라가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물론 선생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수험생들한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동네에 있는 그 무슨 학원, 무슨 입시학원 이런데 가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 강의 선생들이 훨씬 더 잘 가르칩니다. 동네에 있는 학원 선생들은 그 수요층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근데 전국구 강사님들은 수강생들이 전국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 리미트가 없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검증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산 에듀든 해커스든 에듀윌이든 이 정도 대규모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굉장히 스페셜리스트들입니다. 선생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산에듀 최종인 원장 선생님 연락 좀 주십시오. 연기를 좀 잘하시네요. 연기를. 듣보잡 지방대 출신 저도 이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저는 전기과 출신도 아니고 전자과 출신도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썩어 빠진 그 공대 이상한 데 출신이거든요. 나 같은 놈도 합격했잖아. 두 번째는 사실은 나의 노력입니다. 이게 90%예요.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왜 합격을 해야 하는가. 만약 공부하는 기간 동안 야쿠자가 30cm 40이 들고 내 목에 지금 베르고 있어. 공부할까 안 할까? 떨어지면은 바로 칼 꽂히는 거예요. 내 목에 100% 합격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붙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엄마가 용돈 주잖아, 엄마가 독서실 비대 주잖아, 엄마가 찰값 대주잖아. 그러니까 배떼지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동기가 없으니까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동기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분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격증 취득하지 못하면은 나는 좆된다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5%를 차지하는 부분이 이 운입니다. 운. 시장 상황이죠.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보편적으로 자격증의 예를 들면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눠지잖아요. 60점 이상이 합격이고 60점 미만이 불합격인데, 단지 이 1차 객관식에서는 이게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이 2차 이 주관식 시험에서는 이게 굉장히 크게 좌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해에 이 자격증 소지자의 그 수요가 공급보다 적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수요가 100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미 공급이 110명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수요가 공급보다 적은 거죠. 공급이 너무 많이 된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자격증 소지자가 시장으로 많이 배출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채점자들이 어떻게 채점을 하느냐. 평소에는 60점 받을 수 있는 답안지도 59점으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보통 이 시험 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가 좀 애매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써먹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끼워 넣는 거예요. 채점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부분 점수가 3점에서 5점 사이, 5점짜리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가채점을 했을 때 요거 3점 받을 수 있을까, 4점 받을 수 있을까. 합불은 거의 1.2점 차이로 땅나기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채점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자격증 수요가
당해 연도에 수요가 공급보다 크다,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격증 소지자가 많이 배출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소에 59점으로 떨어질 이 답안지가 60점으로 때려 올려버린다고. 엄격하게 채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은 내 노력으로 또는 선생이 누구냐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영역이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운을 차치하고 내 노력과 선생이 누구냐 이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내가 65점 정도에서 70점 정도 사이로 맞출 수 있도록 합격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합부를 주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 세 가지 뭐 합부를 결정짓는 요소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공부해라. 네가 떨어지는 이유는 네가 공부를 안 해서야. 공부해야 될 시간에 지금 유튜브 쳐보고 앉아있잖아. 철PD 종합 편성 이딴 거 보지 말라고. 쓰레기다. 이런 유튜브 볼 시간에 공부해라. 휴대폰 집어치워라.